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무와 배추를 심은 곳이고 이쪽에는 양배추가 자라고 있고 가운데는 월동춘채와 그다음에 시금치가 자라고 있습니다. 시금치도 굉장히 많이 자라서 조금 있으면은 날이 더 추워지면은 정말 달고 맛있는 시금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70일에서 80일 정도 된 무를 마지막으로 수확을 해볼 거예요. 좋은 것들은 웬만큼 다 수확을 하였고 그 중에 무가 갈라진 거 그리고 무가 다리가 여러 개가 생긴 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다리가 여러 개인 가랭이 무를 보여드리면서 가랭이 무 다리가 많은 꼭 인삼같이 다리가 많이 생기는 그 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무에 바람이 드는 이유 간단하게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무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대파를 심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추워가지고 딱히 심을 게 없긴 합니다만은 이제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대파나 양파 뭐 이런 것들 정도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월동 작물 중에 그나마 좀 심을 수 있는 게 대파 정도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거 심어 주시면은 따뜻한 곳에서는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물을 뽑아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주 잘 자란 물을 뽑아 볼게요. 여기는 쪽파밭입니다. 한쪽에는 쪽파, 한쪽에는 적채라고 하는 적 양배추가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일반 양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부추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눈이 내리고 추워지면은 얘네들도 이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 강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이 따뜻한 곳에서는 남부지방에서는 양배추가 가능합니다. 적채도 지금 구가 그러니까는 결구가 되고 있고요. 양배추도 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늦게 심은 무입니다. 한 보름 정도 늦게 심은 것 같아요. 한쪽에는 부직포로 이렇게 해주었고요. 그때 이제 하도 이제 열기가 올라와서 씨앗이 발아하다가 죽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무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요 무, 우차, 야, 무 좋다. 보시면은 이거는 한 70일 정도 된 무예요. 무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잘 무가 커야 하는데 간혹 못생긴 무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은 100% 나오지는 않아야 하지만 잘 아시면은 가랭이 무 그리고 무가 갈라진 것도 그래도 조기에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솎아줬더니 무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무는 첫 번째로 크게 키우시려면 종자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간격을 적당히 띄워주셔서 햇볕이 잘 들게 하셔서 무를 크게 키우셔야 됩니다. 간격이 너무 좁게 되면 무가 잘 크지 않아요. 이렇게 큰 무 먼저 수확하시면 옆에 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커져요. 엄청 커집니다. 무 크고 좋다. 지금 무값이 굉장히 아직까지 비싼데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무는 굉장히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무가 갈라지는 것도 나왔습니다. 무가 좀 속이 비고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요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가랭이 무를 한번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초반에 심은 무입니다. 무가 크다 못해 이렇게 갈라진 무가 보이는데 갈라졌어도 그래도 상처가 치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가 좀 많이 갈라진 게 요번에는 많이 나왔어요. 아마 갈라진 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품종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가랭이 무입니다. 무는 참 큰데 무가 정말 큽니다. 무가 큰데 다리가 많아요. 와, 꼭 사람 같은데 이런 거 먹어도 될까요? 와, 엄청납니다. 무는 참 큰데 다리가 괴상망측하게 생겼죠. 이상하다. 자, 무를 보시면은 정상적인 무입니다. 이거는 딱 이쁘게 생겼는데 초록 부분도 적당하고 아주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갈라진 무입니다. 이런 무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올해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게 더 많았어요. 이렇게 무가 다리가 여러 개가 생긴 것을 가랭이 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한 80일 정도 된 무입니다. 초반에 심은 무인데요. 제가 좋은 건 다 수확하고 가랭이 무랑 그다음에 좀 갈라진 무를 좀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물을 수확하면서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이쁜 것은 다 수확을 해줬고요. 예, 가랭이무 같은 경우에 제가 몇 개를 남겨 놓았습니다. 예, 얘네는 예, 계속 커지면서 예, 엄청나게 지금 무게가 상당한데요. 예, 일반 무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 예, 다리도 여러 개예요. 이렇게 가랭이무, 다리가 많은 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는 미숙퇴비 사용. 예, 퇴비를 예, 바로 이제 밑거름을 하시고 예, 바로 작물을 심었을 경우, 씨 뿌림을 했을 경우 이런 가랭이무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비를 미리 받아 놓으시고 가스를 빼시고 냄새를 빼시고, 냄새 안 나는 퇴비를, 완숙 퇴비를 써주시면은 큰 문제 없고요.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전에 이 퇴비를 밭에 넣으시고 밭을 쫙 갈아주시고, 한두 번 정도 갈아주시고 무 씨앗이나 배추를 심으시면은 이런 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묵은 씨앗을 사용했을 경우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무 씨앗은 그 활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만큼 초반에 왕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무 활력이 떨어짐으로써 이런 가랭이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충입니다. 해충 피해로 인해서 이런 가랭이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양 살충제로 님케이크나 아니면은 농약이나 아니면 친환경 미생물 제제나 아니면은 그 해충 약제, 친환경 약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비바람에 의해서 이 씨앗을 심고 씨앗이 발아해서 비바람이 몰아쳤을 경우 막 무싹이 막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비바람에 의해서 이 무나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당근도 똑같습니다. 당근도 이런 못생긴 당근이나 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초반에 이런 것은 환경적인 요인인데, 올해는 그래도 비바람이 막 초반에 내리지 않아서 그래도 이쁜 무가 많이 발생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비가 너무 억수로 내려서 이런 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비료입니다. 추비를 주실 때 너무 강한 비료를 근접, 너무 가깝게 살포를 하시면 이런 가랭이 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 같은 경우에는 근접 살포를 좀 피해 주시고요. 첫 번째 추비는 작물과 작물 사이에 주시되 너무 강한 비료는 좀 떨어뜨려서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추비는 고랑에다 해주시면은 이런 무를 조기에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겨서 참 그런데 일반 무에 비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큰 무 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야, 이거 진짜 너무 크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야, 다리가 4개네요. 3개짜리도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꼭 인형 같습니다, 무. 올해는 갈라지는 무가 참 많네요. 아마 무를 키우시고, 이렇게 갈라지는 무를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라진다고 못 드시지는 않아요. 속을 제가 잘라보았는데, 대부분은 속이 비지 않고, 썩지 않고, 물음병도 없었고, 올해 무농사는 잘 되었습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참 잘 되었을 텐데요. 무가 갈라지는 원인은 올해 초 폭염으로 인해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아무리 물을 줘도 이게 계속 수분이 증발하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그 현상으로 인해서 중후반기에 비가 너무 자주 왔거든요. 그러면서 물을 계속 머금으면서 얘네들이 속살은 계속 늘어나는데 겉에 있는 것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무가 갈라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요 가운데 부분이 속이 비는 것은 붕사와 칼슘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만 붕사 비료만 적절하게 주셨다고 하면은 밑거름이랑 옆면 시비를 해주셨다면은 속이 비는 현상은 미리 예방을 해주실 수가 있고, 배추나무나 붕사 칼슘 꼭 밑거름으로 해주시고 옆면 시비로 2~3차례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무는 한번 제가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운데가 좀 이제 밑에 부분이 갈라졌는데요. 무가 괜찮을까요, 속이? 약간은 이게 속이 비는 현상이 나왔네요. 속이 비는 거는 붕사 결핍이라고 보시면 되고, 붕사를 꼭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증상이 한두 개는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현상을 최대한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붕사와 칼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을 뿐이지, 요런 무 갈라보시면은 일반 무랑 똑같아요. 그냥 이런 거 잔뿌리만 갈라서 드시고 그냥 드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것 뿐이니까 못생긴 게 나왔다 생각하시고, 요즘 물가 비싸니까 이런 것도 요긴하게 김치로 아니면 요리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랭이무 이렇게 하시면은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씨앗을 좋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요즘에 많이 수확을 하시는데, 예, 물을 수확하시고 나서 너무 저온에 많이 오랫동안 노출을 하시면은 요게 바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무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가 바람이 들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두시지 마시고 땅속에 깊게 묻어 주시는 방법도 괜찮고, 예, 신문지에 싸서 그리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예, 비닐로 꼭꼭 싸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 주시면은 내년 4, 5월까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싱한 물을 드시려면은 예, 그냥 두시지 마시고 온도가 딱 균일하고 수분이 적당한 그런 냉장고에 두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무가 이제 바람이 드는 이유는 저온에서 예, 바람이 듭니다. 0도 이하에서는 무는 냉해를 입거든요. 예, 그래도 며칠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게 꾸준하게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 이 무는 예, 아마 속에 바람이 들 것입니다. 일기예보를 보시고 잠깐 뭐 영하로 떨어지는 건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추워진다고 하시면은 담요 같은 걸 덮어두시고 아니면 일찌감치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확이 늦었을 경우 예, 무에 바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크게 키운다고 너무 늦게까지 수확을 미루시면은 무 같은 경우는 바람이 들어요. 예, 속 안에 이제 푸석푸석해지고 예, 맛이 없어지는 물을 예, 바람들이 무라고 하는데요. 또한 여름에는 이 무가 바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 같은 경우는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고 봄, 가을에 예, 2번 심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 같은 경우에 여름에 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고온 때문에 바람이 잘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 레딧이라고 조그만 무 이제 30밀물을 심는데 여름에는 이 바람들이가 금세 생겨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씨앗을 너무 조기 파종했을 때 그때 바람들이 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